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발언. 우리공화당 전략회의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 중앙당 4대 회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씨의 이러한 악랄한 정치 보복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우리공화당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3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K방역의 사각지대 서울구치소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시는데 그때 근접 경호를 했던 구치소 직원이 중국 폐렴 확진자가 되면서 우리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과 동지들이 놀라기도 하고 정말 분노하게 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40% 이상이 확진자로 되었고 대한민국 많은 구치소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서울구치소 등에서 우리공화당은 항상 우려와 동시에 K방역의 사각지대인 구치소에 대해 방역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또 방역 상황을 투명성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18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고 20일 날 검사를 받았고 앞으로 14일간 격리 상태에서 상황들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되신 상황인데 어제 방호복을 입으시고 4시 반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애국 국민들이 마음이 아파서 성모병원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성모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번처럼 오시면 대통령께서도 부담을 많이 받으시고 병원 측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일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되십니다. 70세 생일을 며칠 남겨두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70세가 되신 분이 신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척추질환이 심하십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는 상황이시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어깨 수술을 하셨지만 오른쪽 어깨 부분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한 분을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씨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는 것이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매기 위해서 갖은 유언비어를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적 정적에 대한 이러한 악랄한 정치 보복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민 탄압, 국민 중에서 정말 대깨문을 제외한 어느 국민들이 70세 되신 몸이 불편하신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본인의 신변에 대해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좌파들끼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구역질이 납니다. 4년 가까이 계시면서도 한 번도 본인의 신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핑퐁 치면서 종국에는 국민 눈높이 사과를 요구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또 그 유한한 권력들 중에서도 악랄하게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폭압의 정치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4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해리스 대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해리스 대사가 위임을 합니다. 저도 이번 개인적으로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북한 김정은에 대한 대책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임을 하시더라도 미국에 가셔도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북 성향 친중 성향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허위 유포한 자들,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몬 악랄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19일에 세월호에 대한 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세월호에 대한 음해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 또한 거짓입니다. 고의 침몰설을 가지고 떠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원들, 방송하고 있는 자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음해를 한 자들을 우리 공화당에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떠들면 그냥 떠들고 그들이 권력 있을 때 아무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아픈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자들, 죄 없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윗선 지시를 명령했던 자들, 구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운 악랄한 정치 검사들,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정치 검찰 역할을 한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년 6개월 판결 이후에 윤석열과 같이 있었던 팀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루듯이 전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윤석열은 우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 춤을 추었던 그야말로 하수인에 불과하고 문재인 씨가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권력 게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정농단 그들이 말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 몇 마리를 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면서 희희낙낙 조사팀장들에게 수고했다는 그러한 전화를 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한테 그 가족들한테 지시했던 그 경찰이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석고대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잘못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을 국민께 요청해야 합니다. 윤석열 망나니 춤에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계시고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문재인과 강을 둔다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우파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제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무엇이 자유인가를 똑바로 직시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여 가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강압 정치 파시즘에서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거짓과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할 때 같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석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석방되셔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자유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씨의 포갑 정치, 인권유린 정치, 반자유 민주주의 체제 정치에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질되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합니다. 김여정이 강경화를 비판한 딱 한 달 만에 즉각적인 경질이 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내각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인하겠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신년사의 적국인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전 세계 우방국가들이 비웃고 있는데 미국 동맹,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버리고 한미군사 훈련조차도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36번이나 핵보유국 선언을 했는데도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문재인 씨가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국민의 핑계로 국민의 눈높이와 사과 이런 부분에도 사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인양의 희생에 대해서도 입양 부분을 물건을 다루듯이 이야기하는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정신 세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합니다. 이제 기대할 것조차도 없지만 그들의 포갑 정치, 인권유린 정치, 반자유 민주주의 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일어나셔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씨가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의논할 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도 사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즉각적인 석방을 통해서 환자이신 대통령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요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서명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서문시장 서명대에서 서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그것이 천심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죄 없는 대통령에게서 악질적인 짓들을 하는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K방역의 사각지대라는 구치소에서 일반적인 확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행에 동행했던 직원이 확진됐던 사실, 그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상태에 계시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나쁜 자들이구나. 이것들이 얼마나 가고이나 그 악랄한 반인권적, 반인류적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좌파들은 이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냥 더불어 민주당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월호 거짓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부터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법률자문단이 조사해서 조만간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든 내용과 거짓이, 그들의 악의적인 음해가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탄핵 전국에서 80여 명의 패널들이 입에 나오는 대로 음해하고 거짓말을 했던 그들을 분명치 조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김근식 같은 자가 세월이 지났다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국민의힘에서 대표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짓들을 했는지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번 국민과 했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본보기로 고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이어질 때까지 우리 법률자문인단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